문재인 대표의 5.24 조치 해제 제안 논란, 그리고 최근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표가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발표했는데요. 자, 의원님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중 백미였다, 뭐 이런 극찬도 하셨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예, 이것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문제와 남북 문제를 분리되지 않은 동일체로 보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남북 문제에 있어서 경제 협력은 이 통일을 위한 하나의 전제 단계, 또 추진 동력 정도로 설정이 됐었는데요. 예. 이것은 처음이자 시종일관된 또 완결점으로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의 개념과 현실적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그런 측면이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또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외교적 정치적 또 이 해법으로 육자회담을 위한 2+2 회담을 또 제의를 했습니다.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그 매개로 삼은 거고요. 예. 또 여야 대표 간의 5.24 조치 해제를 위한 공개 서한 제안도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 예. 이 대한민국 내부의 경제적 위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 위기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 또 탈출구로 경제를 제시했고 그 완결점으로 경제 통일을 얘기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북측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서 이제 대남 비난전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5.24 조치를 해제하는 그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좀 적절했느냐, 시기적으로,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보면요. 예. 역시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교류 협력과 또 이런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협력이나 또 남북 철도, 또 DMZ 내의 평화공원, 이런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남북 관계는 항상 이 대립과 또 이런 충돌이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긴장된 관계이기 때문에 예. 대화와 교류라는 이 또 다른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으면 늘 긴장과 대립만이 상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또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표를 불문하고 이런 안보를 튼튼히 하고 또 대화를 제기하고 교류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표의 5.24 조치 해제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북간뿐만 아니라 요즘 뭐 선거제, 뭐 역사관 등에 있어서 계속 극명하게 대립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무성 대표께서 너무 이 외눈박이 시각으로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예. 지금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이 야당에게만 제시되는 겁니까? 또 대통령에게는 제시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예. 똑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투트랙을 얘기했습니다. 예. 또 사건 당일날부터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일지들을 보면요, 대응 자체가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네. 4일날 도발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5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경원석 기공식에 가서 또 대화 협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엇박자였지만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은 안보와 교류 협력이라는 투트랙을 시종일관 이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제 눈에 들보를 못 보고 오직 외눈박이 시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자, 하지만 이제 지뢰 도발하는 북한의 사과도 한마디도 없이, 근데 이제 5.24 조치가 이제 사실상 그 천안함 폭침 때문에 내려진 것인데, 이 상황에서 이 조치 해제를 말하는 것이 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2002년도 6월에 제2연평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7월 25일 날 북한이 사과했습니다. 네. 남북이 대화 테이블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지속했을 때 잘잘못도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북한도 태도를 바꾸게끔 했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 그다음에 5.24 조치 자체가 뭐냐, 한마디로 대북 경제 제재입니다. 예. 그래서 교역을 중단하고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또 지원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 사이에 북한의 한국 의존도가 44%에서 13%로 내려앉았고요.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77%로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5.24 조치는 대북 경제 제재인데 경제 제재의 효과는 전혀 없고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 사이 중국 의존도가 폭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천안함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것이 실효적이다라고 하면은 유지를 해야겠죠. 예. 그러나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보고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조치로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작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이것이 남북 관계에 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효성과 현실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이 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 남북 관계에 가로막고 기업들의 발등을 찍는 그런 정책에 불과했다. 그것도 이 수치가 예. 꽤 의미 있는 수치로 그런 이제 걱정들을 더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토론에서 한 말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에 의해서 통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 시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주목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도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온다 이래서 또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표든 이것은 관점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 모두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일, 특히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한 남북 관계에 근본적인 어떤 그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준비도 되지 않고 급변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한반도 상황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 국민도 원하지 않고 여당도 대통령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반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 경제교류와 협력의 폭들을 넓혀가면서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러면서 순차적이고 또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통일도 이뤄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건데 예. 대통령께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엇박자 대응을 하고 군은 합참의장은 폭탄주 먹고 있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또 급변 사태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차기 집권 비전 중 하나로 경제 통일 비전을 내세웠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문재인 대표의 회견 내용을 보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 행보다 현실성이 없다 하면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DMZ의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이 뜬구름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문재인 대표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경제 통일론이 뜬구름입니까? 매우 구체적이고요. 이것은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남북이 빗장이 풀리고 다시 또 과거처럼 남북 관계가 이 호전이 돼서 더 큰 확장력을 가지고 경제 교류 협력이 진행되고 또 그것이 경제 공동체의 단계로 가게 되면 예.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께서 그날 기자회견에서 제시하신 이 수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에 대한 대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면 문 대표께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그다음에 0.8% 매년 추가 성장이 이뤄내고 또 5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되면 바로 4만 불, 5만 불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대북 투자 내용이나 남북 경제 공동체에서 북한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물류가 활성화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우리 남쪽의 한계 기업이라든가 제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 즉 일자리 유발 효과가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예. 연간 저는 15만 명, 20만 명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선진국의 지름길이 바로 남북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이제 문재인 대표의 회견의 내용을 보고 이제 당내 분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어떤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광복 70주년입니다. 예. 8.15 경축사에서 분단돼 있는 이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과 경제를 동전의 양면으로 강력한 추진체로 제기한 것과 국내 정치나 당내 정치 상황은 제가 보기엔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당내 문제나 국내 정치는 정치고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또 당내에서는 초개파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광복 70년 맞아서 야당 지도자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 얘기 잠깐 해보죠. 이제 당명 개정 논의가 수면으로 올라왔는데 다음 달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시죠? 뭐 지금도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의원님은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 당명이 이제 그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을 하면서 지금의 당명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서 당이 바뀌고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름을 바꾸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이제 그동안의 그 스탠스였습니다. 예. 그런데 혁신이 된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뉘앙스로 또 스탠스가 바뀌었고요. 또 이미 이것은 우리 당내에 심리적으로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또 다시 써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써야 할까요? 어떤 민주당이요? 뭐 그것도 저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기존 민주당 당명을 또 다른 분들이 지금 가져가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쓰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의미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또 이름을 바꿔서라도 이제 논의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인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